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네, 오늘은 배변 훈련의 대가이신 쏜쌤을 모시고 배변 훈련 단기 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식사 시간이라도 괜찮죠? 아이들은 뭐 안 더럽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배변 훈련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15개월에서 18개월 아이들의 신체나 감각이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시작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저희 원에는 한국 나이 3, 4세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최대 한 달을 잡고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성공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엄마들은 또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꿀팁을 우리 국장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아이들은 배변 훈련이 힘든 건가요? 배변 훈련은 기저귀를 떼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닙니다. 내 몸에서 무언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심지어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시중에 괜히 똥책 뭐 옛날에는 똥 그 체험학습관도 있고 막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배변 훈련 장난감이 많은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아이들의 감각이나 기관이 크는 중이기도 하고요. 조절이나 통제하는 능력도 같이 길러야 하니까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힘들고 사회정서적인 그런 능력도 길러져야 되는 복합적인 시기이기도 해요. 부끄럽다, 냄새난다, 더럽다 이런 것도 아이들 아는 시기여야 가능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며칠 걸렸는지 혹은 누가 빨랐는지 늦었는지, 예전에는 영재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경쟁과 비교의 기준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성향이나 혹은 아이의 발달 단계나 이런 거에 맞추어서 시기 적절하게 시작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정말 단기 한 달 안에 배변 훈련을 마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한 달 안이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또 한 달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믿고 해보세요. 우선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 대신 어머님들께서 집중하셔야 돼요. 아이의 반응이나 아이의 느낌, 이럴 때 어떤 아이의 컨디션이 되는지 집중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대요. 첫 번째 주에는 많은 것들과 친해지는 시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저희 원에서는 변기통을 교실에 가져다 놓고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스티커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붙이거나 변기통을 꾸미기도 하고, 그리고 인형을 변기에 앉혀놓기도 하고, 거기 선생님이 준비했던 구슬들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리고 똥처럼, 그리고 시처럼 무언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인형을 칭찬해 주기도 하고요.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기저귀를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변기랑 친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향기도 좋게 하고, 특히나 클레이 같은 똥 색깔 같은 거 아이들 이미 자기 똥을 본 적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은날을 만들어서 인형에서 나왔다 혹은 기저귀에 묻어 있는 거 이런 걸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배가 아프거나 뭐 더럽거나 하는 혐오감이나 공포심에서 없애주는 게 첫 번째 주에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변기에 있는 것들을 큰 변기에 버리고 오거나 물을 내리는 경험도 해보는데요. 그건 전초 작업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잖아요. 내 몸에서 나온 것들이 저 물속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할 경우 아이가 변기에 엄마 핸드폰을 넣을 수도 있고 두루마리 휴지를 그냥 덩어리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을 자꾸 내릴 수도 있고 해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걸 추천해드리지는 않지만 물을 내리거나 하는 건 한 번씩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주차에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네, 1주가 걸린다, 2주가 걸린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2주가 되었어요. 배가 아픈 것도 알겠고 이 변기에 관심도 생겼고 똥책도 많이 읽었고 클레이도 만들어 봤어요. 관심이 생겼는데 아이가 표현을 하지 못하면 통제나 조절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시하던, 응가던, 은나던 그 표현을 알려주고 몸짓, 발짓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인형 같은 걸 가지고 오셔서 그 시 싸는 인형도 많고 또 그렇잖아요. 시야가 나오고 있네.
혹은 다 쌌네, 닦아주자, 다 쌌다 하고 닦아주고, 그리고 배야 하면서 은나가 마려운가 봐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거는 아이들이 가끔 보면 원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아이가 쉬 했는데 줄줄줄줄 이미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머님들께서 대부분 얘는 쉬를 가릴 수 있는데 이미 말하면서 싸고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실수가 잦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쉬가 마려운지, 쉬를 싸고 있는지, 쉬를 다 쌌는지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가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거지 쉬라고 말하면서 쌌다고 해서 실수는 아니거든요. 이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배변 팬티 준비하셔서 기저귀와 비교도 해보시고 히어로나 공주님이 있는 아주 이쁜 것들을 입혔다가 얘한테도 입혔다가 애기한테도 입혔다가 반복하시면서 이제 기저귀에서 팬티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걸 아이가 경험하고 그 느낌이 되게 좋다라고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서 팬티를 입었을 때 칭찬도 해주시면 2주가 정말 정신없이 훅 지나가실 거예요. 아, 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주차가 되었어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3주차입니다. 3주차에는 핸드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어머님들께 드리는 꿀팁 중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변 텀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가정에서 아이가 소변을 기저귀에 보았을 때를 자주자주 확인하셔서 뜨끈한 기저귀를 보셨을 때 뽀송한 걸로 갈아주신 다음에 알람 설정 1시간 반으로 해주세요. 1시간 반이 지나면 그때 변기에 가서 쉬 하면서 이제 1분 정도를 기다려 주셨는데 성공하면 너무 고맙지만 성공하지 못한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서 다른 데 가서 실수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한 10번 정도 실수가 반복이 되면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딱 한 번만 얻어 걸리면 됩니다. 그때 아이가 느낌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수월해져요. 기저귀에 이제 배변을 하지 않고 변기통에 배변을 하게 되면 그게 10번 정도 실수 없이 지나가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쉬운 일은 아니네요. 쉬운 일이 네. 아니죠. 그러면 간혹 배변 훈련이 잘못돼서 정말로 오래 고생하는 친구들도 네. 있고요. 좀 결벽증 같은 게 생겨서 뭐 집에 있는 변기에서만 똥을 넣는다든지 나와서는 절대 못 넣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지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모든 것이 배변 훈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대표적인 이제 예로서 소변과 대변은 또 차이가 있어요. 소변은 가리기 수월하지만 대변은 마지막까지 수치심을 느끼거나 냄새가 나고 배가 아파서 요즘은 변비도 굉장히 많은 골칫거리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고 약간 이제 창피하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서 이제 곧 화장실에서 할 수 있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응원해 주시고 좀 격려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아이에게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실수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야뇨증으로 갈 거란 생각에 이제 자꾸 깨우거나 이제 조급해 하시게 되는데 모든 육아는 조급해서 참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에는 자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고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시고 해서 아이가 이제 몇 번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참아내 주시면 그 감각을 알게 돼서 이제 스스로 가리게 되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흔히들 유치원에 와서도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네, 이제 네. 놀이에 집중하다 네. 보면 자기가 나오는 것도 이제 모르고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놀이하다가 실수 많이 하지요. 그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김쌤 말처럼 놀이에 집중하다 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 7세까지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에도 간혹 보일 수 있는 모습이기는 하니까 중간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지 않아도 되니 집에서도 네. 얘기해 주시고 선생님이 화장실 다녀와라 라고 말했을 때에는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집에서도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국장님들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아직 기저귀를 못 댔는데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살펴주실까요? 그냥 어린이집에 1년 더 다니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유치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물론 잘 처리를 도와주시고 네. 아이가 수치스럽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희는 모두 동의합니다. 아이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반드시 기저귀는 안 해야 됩니다. 교사가 힘든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힘들어집니다. 기저귀를 하고 가는 아이는 오태도 표시가 나고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모두 알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위축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한 달간의 그런 집중 공략하셔서 반드시 떼고 기간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 저는 저희 5세반 담임할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네. 집에서 받기 못하는 거예요. 소변이든 화장실은. 대변이든.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님이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5시까지 중립반에 있어야 되는 친구였는데 그때까지 참아요. 먹지도 거의 못하고 얼굴이 노랗게 될 정도로 맞아요. 전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이 해주시는 방법대로 뭐 변기 책도 읽어주고 똥책도 읽어주고 막 갖은 노력을 다 했어요. 종일반 쌤하고 저하고. 그랬더니 정말 네, 맞아요. 어느 날 되더라고요. 네. 육아는 건너뛰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 총량을 다 하고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게 육아인 것 같아요. 건너뛰거나 속성은 없습니다. 그만큼 네.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정말 도움이 됐고요. 저도 솔직히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맞아요.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런 순서 좀 잘 돌려보시면서 저 부분까지 왔구나 하시면서 배변 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지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